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 통합사회에서를 맡은 김민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겨냈다 라고 셀프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번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고1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당장 등교를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쳐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앉아서 힘겹게 시험을 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시험 뭐 나왔나 쓱 훑어보다가 이 해설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험을 접했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겨냈으니까 기특한 거야. 일단 이겨낸 거야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2학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너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일단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래를 직접 불러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귀와 또 여러분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꾹 참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도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참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이 노래를 추천해 주면서 야 민선아,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우연히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고요. 괜찮다 말해주고 싶어요. 다 잘 될 거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빛날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끝난 것 같은 날, 나 이제 인생 망한 거 아니야? 나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자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몇 년 전에 고1 담임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모두 정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날에 선생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괜찮아, 다 잘 될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어서 이 노래를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요. 지금 정말 괜찮고요.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번 9월 학력평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번 9월 학력평가에 이런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사회공부의 키, 열쇠가 될 9월 학력평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9월 학력평가에 담긴 메시지들, 의미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소개해 줄 거고요. 이 9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회 1등급의 문을 여는 열쇠, 이 9월 학력평가가 그런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자, 일단 9월 학력평가는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이라는 이 대단원의 국제경제 파트 전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쵸? 자, 이 중에서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냐? 사실 거의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과 관련된 주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된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7번에다가 따로 표시를 한 이유는 일단 이 7번 문항에 담겨있는 이 관련된 단원이 주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선생님이 포함을 시켜보았고요. 이 7번 문제가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로 꼽혔더라고요. 선생님이 놀랐는데 무려 70%대였어요. 오답률이 70%대인 문제를 너무 오랜만에 겪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 탐구 문제인데요. 사실 주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선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개념, 내용을 이해했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9월 학력평가 난이도 어떠셨나요? 자, 사실 선생님도 개인적인 생각이라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막 엄청 어려웠어 막 이런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고요. 다만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 보았을 때 좀 아리송한 선지들이 몇 개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회 개념들을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풀기가 좀 힘들었을 그런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린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 살펴볼게요. 자, 이 5개의 문항 순서대로 선생님이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 7번, 앞서 얘기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 3권, 이 3가지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각각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 1번도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선지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바로 기후지역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항도 기후지역, 각 기후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확히 알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목농업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을 만한 문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기본권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보기 1번과 2번 선지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헷갈려 할 만한 선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알아야 되고 보기 1번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뭘까 또 망설였을 만한 선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위에 꼽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이것도 뭐 필수 출제 주제죠. 뉴딜 정책과 관련된 선지를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많이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딜 정책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뉴딜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도 제대로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기 4번은 막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자주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선지여서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힘들었죠? 그쵸? 힘든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9월 학력평가 어떻게 하면 똑부러지게 제대로 보람차게 활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3월, 6월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모의고사 학력평가 시험은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내신 시험 출제를 위한 또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학력평가에 출제된 주제,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도 강조한 중요한 주제고요. 이런 모의평가, 이런 학력평가의 이 형식을 토대로 또 문제를 선생님들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변형 가능한 시험이다.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한 길잡이 역할을 바로 9월 학력평가가 역시 이번 2학기에도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 학교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의 중요성. 선생님이 이번 9월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사회탐구 과목의 공부에서는요. 기출을 분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모든 문항을 다 여기 실지는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 올해 9월 3번 문항의 선지들과 작년 9월 7번 문항의 선지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겹쳐요. 그리고 각각의 기본권의 특징에 해당되는 설명들인데 중요한 표현들만 딱딱 선지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옛날 옛적이지만 고등학생 때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선지들을 분석한 선지 분석 노트를 활용해서 사탐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들에 담겨있는 표현들이 너무나 키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고 정리한다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 20번 마지막 문항에서 출제된 도표, 물론 이 선지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도표 이 자체, 자료가요. 작년 6월에 도표, 정보 격차와 관련된 자료가 작년 6월에도 나왔어요. 항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에 출제되는 이 자료들도 참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시민 불복종 문제는 사실 2019년 9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출제가 되는 중요 주제고, 생태중심주의 제시문이 재작년 6월 제시문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그리고 또 2020년 올해 9월 17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관련된 제시문도 2018년 6월 8번에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상가들 혹은 핵심 관점과 관련된 제시문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다? 기출 정말 중요하다. 사회탐구 과목의 공부의 8알은 선생님은 기출 분석 꼼꼼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탐구 과목,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슬슬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이 통합사회 과목이 잘 맞았는지, 정말 흥미가 있었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흥미가 없었던 친구들은 다른 이제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통합사회 과목 재미있는데 흥미로워. 난 특히 법과 관련된 주제들이 정말 재밌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정치와 법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슬슬 내가 탐구 과목으로 어떤 걸 선택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볼까 생각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어찌 되었든 우리 3월에는 또 제대로 학교에서 시험 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세 번째 모의고사 형태 접해보죠. 수능 모의고사라는 형식, 이 하루 종일 보는 이 시험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9월 학력평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똑부러지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고1 친구들에게 전하는 마음이 담긴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점수만 보고 나 망했어, 나 답 없어, 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주저앉아 있기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정말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걸어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행복을 정말 선생님이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 들으러 가볼까요?